여섯 번째 노트이고,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 프로그램의 최소 실행 단위는 함수예요. 함수들이 실행돼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실행되는 최소 단위는 함수입니다. 함수. 하지만 객체지향에서는 함수가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객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C에서는 함수 선언과 정의가 분리되어 있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은 함수 형태를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줘서 문법 검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그 문법 검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원패스로 검사를 해요. 그런데 컴파일러가 보지 못했던 걸 만나게 되면은 문법 검사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분리 안 돼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함수 정의 위치라든지 순서가 또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함수 선언하고 함수 정의를 따로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함수 선언 없이 함수 정의만 하여도 정의의 위치에 따라서 컴파일러는 번역할 수 있고요. 함수 선언을 다른 말로 함수 프로토타입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함수 선언과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의 정의는 반환 타입, 매개변수 목록의 개수와 각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인자의 이름과는 무관하고 값 전달 방식에서는 컨스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값 전달이죠. 포인터가 아니죠. 또는 뭐 레퍼런스 아니에요. 그럼 얘는 동일한 함수 선언으로 간주합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나? 뒤에 가서 다시 미리 설명해야 되나? 이상하네. 함수 선언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함수 선언을 예제를 가지고 보여드리면 늘 그렇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예제들은 어디에 있어요? EL에 가면 다 있어요. 예. 필요할 때 다운받아서 실행해보고 코드를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펑1, 펑2에서 펑4까지 함수가 4개가 선언만 돼 있어요. 이제 함수 선언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그것이 이제 함수 선언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가면 이제 대응되는 함수 정의가 있습니다. 자, 함수 선언에서는 컨스트가 없었고 함수 정의에는 컨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둘이 일치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C나 C++에서는 저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 콜 바이 밸류인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쟤랑 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void foo int n 이라는 함수랑 void foo const int n 이런 애랑
똑같은 건데, 똑같다라는 것은 함수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함수를 간주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구현할 때, 얘를 구현할 때와 얘를 구현할 때 똑같나요? 차이가 있나요? 얘랑 얘는. 함수를 호출하는 측에서는 얘를 부르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n 갖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n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는 n을 이렇게 하면 이거 에러 납니다. 에러예요. 그러니까 함수 호출해서 값 전달하니까 함수를 호출한 사람은 컨스트든지 컨스트가 아닌지는 값 전달 방식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얘하고 얘는 달라요. 그거는 꼭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컨스트는 선언과 정의의 일치업 검사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요렇게 이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펑1과 이 펑1은 문제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구현하는 입장에선 얘와 얘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펑2 이거 보여주기가 힘드네. 펑2는 위에다 컨 쓰고 아래다가 컨 썼어요. 뭐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를 일치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컨스트가. 그리고 저 int a 여기 n 이것도 상관없는 거죠. 매개 그 변수의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수 선언할 때는 얘를 이렇게 빼기도 하죠. 앞에처럼. 이름을 안 쓰기도 해요. 그런데 함수 선언할 때도 이름을 써주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함수 선언할 때 이름을 써주면 좋은 이유는 뭘까?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자 이름을 지금 뭐 AN 뭐 이런 거지만 뭐 뭔가 우리가 함수를 잘 정하다 보면 거기에 뭐 이름 뭐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인자애가 뭘 받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이름을 쓸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이름들이 가독성 코드를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선언에서는 그 변수 이름을 안 줘도 되는데 쟤는 함수 선언은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다기보다는 컴파일러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번역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요 위치에 왔을 때 펑2가 뭔지를 적어 없으면은 이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인지를 컴파일러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데 밑에 보고 오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제대로 만들어 놓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에다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 위에서 해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름을 넣어주면은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 얘는 잘못됐죠. 그렇죠? 펑3는 펑3는 위에는 보이드고 밑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인트로 돼 있어요. 그럼 서로 일치가 안 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C에서는 이거의 의미랑 이거의 의미는 달라요. C에서는 이게 달라요. 근데 C++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데 C에서는 얘는 귀찮아서 이걸 안 쓴 걸로 해석을 해요. 개수를. 그래서 C하고는 좀 다른 거고 펑4는 포인터인데 포인트의 경우에는 저 컨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컨스트가. 콜 바이 밸류에서는 컨스트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펑4에서는 얘는
콜 바이 밸류가 아니라 콜 바이 포인터예요. 이제 콜 바이 포인터에서는 이 컨스트의 의미는 상당히 호출하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는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링크가 에러 났습니다. 이게 없다고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두 개가 일치 안 됐죠. 그래서 그 함수 콜 바이 밸류가 아닌 경우에는 컨스트 키워드가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이 컨스트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콜 바이 밸류에서는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의 차이를 구분할 때는 컨스트는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되지 않지만 실제 구현할 때는 얘를 구현하는 거하고 얘를 구현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왜 쓰냐? 우리가 왜 쓰냐? 복잡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 기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고 그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가지고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divide and conquer라 그래요. 그래서 큰 프로그램을 하나로 잘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큰 프로그램을 요소별로 나누어서 각 요소들을 C에서는 함수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였죠. 그래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함수를 쓰고 또 하나는 이제 코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씁니다. 그렇죠? 항상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중복입니다. 코드가 중복되는 거. 그래서 똑같은 코드가 여러 곳에 나오면은 그것을 함수로 만들고 그 위치들은 그 함수를 불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 위치에 있는 내용들을 바꾸고 싶으면 함수만 바꾸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코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정 작업을 추상화해 줍니다. 함수 이름을 통해서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함수의 인터페이스 유지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몸체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걔만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식도 함수로 만들면은 나중에 이 조건을 바꾸면은 그걸 사용하는 모든 if문은 그 바뀐 대로 사용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추상화한다. 요 작업을 다른 걸로 추상화해줘서 우리는 그걸 쓰는 거고 그것은 언제든지 요 인터페이스만 유지한 상태에서는 내부 내용은 함수의 몸체는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재사용도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서의 재사용이라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에 작성된 함수를 그냥 Ctrl C, Ctrl V에서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면. 물론 그런 경우에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예전에 만든 프로그램에서 일부 함수만 갖고 와서 또 붙여서 쓸 수 있죠. 그 함수들을. 그래서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함수 선언과 정의. C에서는 얘와 얘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C++에서는 얘와 얘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다. 이렇게 한 거는 매개 변수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void를 쓰면 없는 거고 C에서는 이렇게 써야 명백하게 없는 거가 됐는데 이제 C++에서는 이렇게 하든 똑같다. 둘 다 매개 변수가 없는 걸로 고려가 된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대요. 인자 이름을 생략해서 정의해도 문제가 없다. 정의해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또 쓸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요번에 저도 알았는데 이게 가능해? 몰랐어요. 저도 솔직히. 이런 거 쓸 일이 별로 없어서. 네. 하여튼 이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함수 정의를 하는데 이름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얘 걸 쓰지 못하겠지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요. 이제 C++에서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매개 변수 목록에 기본 인자값을 이제 프로그램의 간결성을 높이려고 C++에서 도입한 요소죠.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t equal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int n equal 1 해도 되고요. equal 1 하면은 얘는 인자를 주지 않으면은 값으로 뭘 쓴다? 1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호출하면은 인자가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인자를 뭘로 써요? 인자값을 1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인자값을 쓰려고 그러면은 매개변수 목록 중에 뒤쪽에 있는 것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얘가 여기에 2를 가야 되는 건지 이거 이거야 되는지 이게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는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꺾고 얘가 없고 이퀄로 1이면 이거 가능해요. 그럼 이 2는 요 첫 번째 게 되고 두 번째 인자는 2를 쓰겠죠. 그래서 항상 기본 인자는 뒤쪽으로 가야 돼요. 뒤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온 인자들은 그 순서대로 매핑이 돼요. 그리고 매핑이 안 되는 애들은 뭘 쓰려고 그래요? 기본 인자를 쓰려고 그러겠죠. 그럼 기본 인자를 못 쓰면 문제가 있는 거죠. 개수가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기본 인자가 표시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 인자는 함수 선언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함수 선언에.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 선언에도 되어 있고 함수 정의에도 되어 있어요. 그럼 안 돼. 안 돼. 여기만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함수 선언에만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함수 선언을 하지 않고 함수 정의만 할 수도 있잖아요. 함수 정의만 할 경우에는 여기다 해도 돼요. 근데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가 같이 등장을 하면은 기본 인자는 어디다만 한다? 함수 선언에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되게 그 다중 정의할 때도 되게 헷갈리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얘가 인자가 하나짜리인지 두 개짜리, 빵개짜리인지는 구분이 잘 안 되죠. 그게 오히려 편한 면도 있고 뭐 그 좀 복잡성이 증가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수의 종료. 함수는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거는 마지막 문장이 실행되거나 리턴문이 실행되는 경우에 이제 그 함수는 정상적으로 종료돼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가 발생되거나 스로우문이 실행되는 경우예요. 스로우문. 저 예외와 관련돼서는 좀 늦게 설명드려요. 13장 가서 설명드리는데 하여튼 여기서 뭐 우리가 앞으로 C++에서는 예외 처리라는 게 있고 그 예외 처리가 발생을 하면은 함수는 그 순간에 죽는다. 그 위치에서 죽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반환한 함수는 반드시 리턴문을 이용해서 종료되어야 되고요. 반환 타입과 일치하지 않는 타입 값을 반환할 경우 자동 타입 변환이 시도되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 없죠. 1인데 반환 정수인데 반환값 타입이 뭐 더블이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1을 1.0으로 바꿔서 반환해 줍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string이고 얘는 1이야. 그럼 1을 정수를 자동적으로 std string으로 바꾸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에러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꿔주는 정수를 string으로 바꿔주는 함수 쓰면 이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역 변수의 주소나 참조를 반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참조에 반하는 컴파일 과정에서 오류를 주는 게 아니라 워닝만 줍니다. 근데 이거 쓰면 안 돼요. 왜? 이 공간들은 이 함수가 종료되면 어떻게 돼?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의 주소나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는 이렇게 포인터를 써서 반환받을 수 있을까? 뭐는? 스택에 생성된 거는 반환받을 수 없어요. 주소로. 근데 뭐는 반환받아도 돼. 함수의 수명보다 더 수명이 긴 거는 반환받을 수 있죠. 그럼 함수의 수명보다 더 긴 것들은 스태틱한 애들이나 스태틱 인트, 정적 지역 변수나 아니면 동적 할당한 거, 말록, 뭐 프리로 할당하는 게 아니지. 말록이나 뉴로 할당한 거는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 메모리에 만들어져요. 걔네들은 이제 주소나 레퍼런스로 반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택에 만들어진 이런 자동 변수들은 레퍼런스로 반환할 수 없고 레퍼런스로 반환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문법 오류는 아니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함수 호출 과정에 대한 이해. 그래서 함수가 실행되면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아니고 여기 이제 윈도우 같으면 여기 하드디스크가 있고, 그쵸? 하드디스크에 이제 1.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쵸? 그럼 이 1.exe라는 실행 파일을 내가 클릭한다든지 해서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1.exe라고 하는 것은 기계 코드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로 뭐가 와? 이 코드가 올라와요. 그렇죠? 코드가 올라와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메모리에 올라와서 CPU가 이 코드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실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이것만 메모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쓰게 됩니다.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그리고 이 공간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하나는 스택 영역이고, 하나는 힙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역 변수들은 어디 생겨? 글로벌한 데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적 할당에서 만든 것들은 어디에 생겨요? 힙이라는 데 생겨요. 힙이라는 그 프로그램 공간에. 그리고 함수에서 만들어진 이런 애들은 함수를 위한 스택 공간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요 함수들의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를 위한 요 메모리 공간을 스택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스택 공간이라 하는 이유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동전 쌓기처럼 위에다만 추가할 수 있고 뺄 때도 어디서? 맨 위에서만 뺄 수 있어요. 그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리포 구조라 그래요. last in, first out.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애가 제일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쌓으면 저 위에다 쌓아야지 중간에다 못 넣죠. 그리고 뺄 때도 저 위에서 빼야 돼요. 그게 이제 리포 구조고, 스택 말고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구조가 큐라는 구조가 있는데,
Q는 무슨 구조일까? FIFO 구조가 아니라 FIFO 구조라 그래요.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영화관이나 뭐 지하철 탈 때 한 줄로 서 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타? 맨 앞에 있는 사람 타겠죠. 그게 Q예요. 줄 서 있는 거, Q. 뭐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 또 쓰는 Q들도 대부분 이런 Q들. 뭐가 있냐면 프린터 Q. 내가 프린터를 막 몇 개 인쇄할 거 보냈어요. 그럼 Q에 어떻게 쌓여? 맨 먼저 보낸 것부터 쌓이고 맨 먼저 보낸 게 출력되죠. 그렇죠? FIFO 구조예요. FIFO. 먼저 온 놈을 먼저 처리해주고. 근데 스택은 LIFO 구조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메인이 실행이 되면 메인을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돼요. 그거를 메인의 스택 공간이라 그래요. 그 함수의 스택 공간. 얘가 있어요. N. 그리고 이 공간의 크기는 계산돼요. 컴파일 할 때부터 알고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지. 이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은 이 공간은 얼마나 필요한지는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만 늘 확보가 돼요. 딱 맞게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인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할당되는 거는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확보하는 공간도 있을 수 있는데 계산이 되는 공간이다. 그 다음에 메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면 메인 공간은 그대로 있죠. 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 쌓여요. 뭐가? F가 호출됐으니까 F 공간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함수를 위한 공간이 메모리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F가 종료되면 다시 메인만 남고 쌓이고 줄고 스택처럼 쌓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택 맨 위에 있는 공간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현재 실행하고 있는 함수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함수가 끝나면은 그 함수를 부른 함수의 공간이 맨 위에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실행 과정은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러니까 메인이 실행되면 메인을 위한 공간이 확보돼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들이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메인에서 F를 호출하면 F를 위한 공간이 쌓이고요. F를 공간이 만들어지고 매개 변수가 전달되죠. 10이 전달돼요. 그럼 10이 일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인자 복사가 이루어지고 이 코드가 실행이 돼요. 이 코드가 실행된 다음에 반환값이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return n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는 n 곱하기 s가 100이라는 값이 반환이 돼요. 100이라는 게 계산이 돼서 여기에 왜 계산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로 가요.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이 함수 공간을 위한 이 공간이 반납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된다.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그래서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는 그것의 수명이 뭐랑 같다? 함수와 같다. 그래서 함수는 여러 번 수행될 수도 있고 수행될 때마다 이 얘들을 위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들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를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들은 특징적인 게 이 크기들은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보고 알아낼 수 있는 크기다. 그래서 고정된 크기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F 함수가 실행되면 F 함수를 위한 공간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은 힙이라는 공간은 얼마나 필요할지는 몰라요. 우리가 몇 개짜리를 만들지는 프로그램을 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간도 고정돼 있고 얘는 몰라요. 얼마나 필요할지. 또 스택이 얼마나 쌓일지도 모르죠. 스택이 얼마나 쌓일지. 재기 호출 다 알죠?
함수 내에서 다시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재기 호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할 때는 무한 루프가 안 걸리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재기 호출의 경우에도 무한적으로 재기 호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재기 호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거를 무한 재기라 그래요. 그래서 무한 재기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재기 호출은 문제에 따라 매우 직관적으로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성능은 보통 재기 호출로 짜는 것보다는 반복문으로 비재기적으로 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까 함수 호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 우리가 간단히 썼지만 이 일들이 재기 호출이 100번 일어난다. 그럼 100번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기 호출을 안 짜고 함수 하나로 완성을 했어요. 반복문 갖고. 그러면은 이 과정이 100번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택도 100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 함수가 100번 재기 호출되면 100개 쌓이면서 쭉 없어지면서 최종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스택 공간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기 호출로 프로그램을 잘라 그런다. 그러면은 함수를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n을 fn-1이나 뭘로 재기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는 걸 알죠? n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그렇죠? 이게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은 n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재기적으로 문제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재기적으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으면은 재기적으로 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한 재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 언제 종료해야 되냐? n이 1이면 그 값은 얼마예요? 1팩토리얼 1이니까 1이 돼요. 근데 그보다 크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팩토리얼 n-1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팩토리얼이 구현이 되죠. 이게 재기적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엔딩 컨디션이 중요하고요. 재기가 언제 끝나냐.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항상 이쪽에 가도록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항상 여기도 잘못됐다. 그렇죠? 여기 리턴이 들어가야죠. 리턴이 들어가야 돼요. return n 곱하기 팩토리얼 n-1. 그래서 요 n-1이 요 팩토리얼이 재기적인 호출들이 계속 인자가 작아져서 여기로 수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짤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거를 이렇게 짤 수도 있죠. 그렇죠? 1부터 n까지 곱하는 거니까 1은 굳이 안 곱하고 하면은 돼요. 얘보다는 라인 수는 많을 수 있는데 보통은 많아져요. 근데 성능은 뭐가 더 좋아요? 얘가 더 좋아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쉬운데 얘를 이렇게 바꾸려니까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짜는 게 훨씬 쉬울 수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재기적으로 풀 건지 안 풀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재기 호출의 문제점은 재기 호출에 하는 그 호출
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재개 호출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보나치 수는 요건데 0이 아닌데 하여튼 1, 1, 2, 3,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0은 1, F1은 1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전 두 개 거를 더한 거예요. 0부터 출발한다 생각하지 말고 1, 1, 2, 3, 5 요게 맞아요. 0은 또 들어갔나.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재개 호출이 되는데 그러면 재개 호출은 여기도 리턴 빼먹었네. 여기도 리턴이 빼먹었어요. 리턴 빼먹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fib는 n-1과 n-1을 더한 값이 돼요. 그럼 이렇게 피보나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걔를 실제 호출되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F5를 계산하려면 F4와 F3을 계산해야 되겠고 F4를 계산하면 3, 2 그럼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F1 또 몇 번을 계산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걸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계산하다 보면 함수 호출돼야 되는 것이 지수승으로 증가해요. 지수 비용으로. 그럼 이런 거는 재개 호출로 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개 호출로 짜면 안 된다. 거꾸로 얘는 재개 호출되는 개수는 아까는 지수승으로 늘어나는데 얘는 몇 개씩 늘어날까? 몇 번 필요할까? 재개 호출이. 그렇죠? n에 비례하겠죠. 그럼 선형 비용이에요. 아까보다는 괜찮아. 그렇죠? 선형 비용인데 아까보다는 괜찮지만 이 경우에도 n이 상당히 커지면은 스택이 부족해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얘는 몇 개 안 돼도 스택이 금방 부족할 텐데 이 같은 경우도 n이 크면 스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게 스택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쌓이다 보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스택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 호출 종료될 때까지 함수가 계속 호출되고 각 함수의 호출은 스택 공간이 필요해서 저 스택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더 고급 팁인데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제 잘라 그러면 또 방법이 잘 안 떠오르면 재개 호출을 쓰긴 쓰되 꼬리재기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면 꼬리재기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는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이 돼요. 누가 최적화를 하냐면은 컴파일러가 대신 최적화를 해줍니다. 꼬리재기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함수의 마지막 문장만 재개 호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예요. 재개 호출로. 프로그램 마지막. 프로그램의 마지막 문장만 재개 호출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얘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 함수의 실행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팩토리얼 5를 호출한다. 그럼 팩토리얼 5에 스택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는 5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팩토리얼 4를 해야 되니까. 그럼 팩토리얼 4를 위한 공간이 생겨요. 그럼 4 곱하기 팩토리얼 3. 그러면 3 곱하기 팩토리얼 2. 2 곱하기 팩토리얼 1. 그러면 팩토리얼 1. 요게 1이죠. 그쵸? 그럼 얘가 나와서 1, 2, 6, 24, 120.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시
120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쭉 스택이 쌓였다가 스택이 쭉 사라지면서 최종적으로 120이라는 값이 계산이 돼요. 근데 꼬리재기는 얘는 꼬리재기가 아니에요. return인데 return 문장에 얘가 있어요. n 곱하기라는. 이 n 곱하기라고 하는 것을 얘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꼬리재기는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짜면 얘는 얘를 호출하는 순간 얘를 처리하고 나서 저 스택 공간을 필요가 없어서 반납해버려요. 여기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서 끝나고 값은 여기서 계산이 돼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재기 호출 중에 재기 호출을 우리가 만드는데 꼬리재기로 만들 수 있다. 그럼 꼬리재기로 만들면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꼬리재기로 호출하면은 아까 같은 이런 문제들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다. 여기 실습이 있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는데 요거 답이 그 올려가 있으니까 올려가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올려가 있는 거 보지 말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Sum of digits. 요거를 반복문의해서 작성하고 재기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라는지 알겠죠? 1, 2, 3, 4, 5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문제는 이해됐죠? 그리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와 12는 모두 3을 반환하면 돼요. 그래서 쟤를 반복문의해서도 작성해보고 재기적으로도 작성을 해보세요. 시간은 지금이 10분이니까 충분히 드릴게요. 30분까지 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손 드시면 저랑 조교가 돌아다니면서 뭐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